관계대명사 이해를 한번 해보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관계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럼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접속사처럼 그런 역할을 해. 근데 동시에 얘는 무슨 역할도 한다고요? 다른 접속사들이랑 다른 점은 얘 스스로 대명사 역할도 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뒷문장에 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명사 역할을 얘가 대신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역할을 대신 해줬으니까 뒷문장에서는 어때야 돼요? 대명사 하나가 없어야지. 그래서 뒷문장은 대명사 하나가 빠져야 돼요 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문법상에서는 문장이 불완전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뒷문장이 늘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대명사 역할을 한다며.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아준 거잖아. 그럼 대신 받아준 명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명사가 바로 뭐냐? 관계대명사 앞에 들어온 그 명사를 대신 받아줬고 그걸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는 바로 선행사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두 가지.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성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적어줘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라는 건데 일단 해석하시는 방법은 관계대명사절 묶어서 앞에 들어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게 형용사절로서 는이나 니은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해석 계속했던 거고 그럼 관계대명사 누구 적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앞에를 봤더니 사람이 선행사인데요. 근데 뒤에를 봤더니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나오던데요. 그럴 때 우리 누구 적는다? 주격관계대명사 who나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게 되죠. 주격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 앞에를 봤더니 사람이 아닌 선행사예요. 사물이나 동물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뒤에를 봤더니 역시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나오네? 그럼 주격관계대명사를 적어야지. 그럴 때 우리 누구 적는다라고 하면 which나 that을 적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아이들을요. 뒤에 없어진 주어 역할을 대신해줬네 라고 해서 얘들을 우리가 바로 주격관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앞에를 봤더니 사람의 선행사인데요. 뒤에를 봤더니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목적어 대신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럴 땐 누구를 적는다라고 한다면 whom이나 who나 that을 적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죠. 그 다음 앞에를 봤더니 사람이 아닌 선행사가 들어오고 뒤에를 봤더니 주어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럴 땐 누구를 적어요? 라고 하면 which나 that을 적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오는 목적어 역할을 얘가 대신해주게 됐다라고 해서 얘들을 우리가 바로 목적어 역할 했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대 일단 어떻게 누구를 적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셔야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걸 얘기 좀 한번 해볼게. 관대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항상 이제 같이 공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지금 첫 번째, 모든 자리에 공통으로 지금 that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 쓸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정리를 하죠. 근데 무조건 그냥 that을 써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어. 그냥 무조건 that을 써야 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who, which, whom 이런 거를 못 쓰고 그냥 무조건 that을 써야 되는 경우의 수들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선행사가요. 사람이 아닌 뭐 사물, 동물 이런 식으로 섞여져 있을 때 혹은 선행사가 thing이라고 하는 것으로 뭐 끝날 때나 혹은 올해 수식을 받는다, the same의 수식을 받는다, 뭐 최상급의 수식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식을 받으면 야, 요런 아이들 못 쓰고 무조건 그냥 that 적어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that을 쓰시면 안 되는 경우. 지금은 기본적으로 that을 다 바꿔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that을 절대로 바꿔 쓰시면 안 되는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전치사 뒤에는 못 써요. 이거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전치사 뒤. 아까 얘기했었죠. with whom이라고 하는 건 괜찮다고요. 그런데 with that이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전치사가 저기 뒤에 있는 경우에는 whom을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어. 근데 전치사를 앞으로 데리고 와서 전치사 바로 뒤에는 대수 못 적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컴마 뒤. 컴마 뒤에는 못 적습니다. 그럼 컴마 뒤가 나오는 경우가 언제냐? 그게 바로 오늘 핵심 그래머입니다.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는 대시라고 하는 것을 못 바꿔 쓰는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전치사 뒤랑 컴마 뒤. 이건 고딩 때까지도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는 대시를 바꿔 쓸 수 있지만 대시를 못 바꿔 쓰는 경우는 두 가지 전치사 뒤와 컴마 뒤가 있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요거 꼭 함께 기억을 하시는데 또 하나만 더 할게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 생략.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격 관대요. 목적격 관대는 그냥 무조건 생략할 수 있어. 즉 문장 속에서 이런 아이들 있잖아. 그러면 목적격 관대는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 가능.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주격 관대인데 주격 관대는 조건이 붙어요. 뒤에 비동사가 나올 때. 주격 관대는 절대 단독으로 혼자는 생략 못하거든요. 근데 뒤에 비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주격 관대 플러스 비동사 통째로 묶어서는 생략 가능해요.